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그들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알려왔다. 엄청난 폭탄 발언이죠.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던진 말입니다. 이 한 문장만 딱 떼어놓고 보면요. 기나긴 갈등이 마침내 미국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저 붕괴 상태라는 극적인 단어가 귀에 확 꽂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이란이 진짜 그렇게 무너지고 있다면 도대체 왜 평화협상 테이블은 이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걸까요? 왜 종전 협상은 단 1%의 진전도 없이 완전히 멈춰버린 걸까요? 겉으로 크게 울려 퍼지는 감경한 발언과 실제 꽉 막혀버린 외교 무대 사이에는 아주 깊고 미스테리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미국과 이란의 교착 상태, 그 진짜 속사정을 하나하나 벗겨보려고 합니다. 언론 보도 뒤에 어떤 치밀한 전략들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이 협상을 가로막고 있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쭉 살펴볼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붕괴 주장부터 시작해서 꽉 막힌 협상의 현주소,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미국의 레드라인, 그리고 미국 내의 34% 지지율과 경제적 압박, 마지막으로 위기의 돌파구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붕괴 주장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자신만만한 메시지를 가만히 뜯어보면요. 묘하게 모호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란이 붕괴 상태라는데 정작 이란 쪽에서 대체 누가 그런 말을 전한 건지, 그리고 그 붕괴라는 게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전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여기서 딱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당장 열라고 아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뿐이죠. 그럼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 폭당 발언을 던졌을까요? 전문가들이 보는 핵심은 바로 전략적 압박입니다. 종전 협상이 꽉 막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해상 봉쇄가 아주 잘 먹혀들고 있다고 전 세계에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거죠. 한마디로 이란을 억지로라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다 앉히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인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흔들리는 협상과 교착의 늪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장 상황은 겉으로 들리는 호기로운 말과는 180도 다릅니다. 양측의 입장이 그야말로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미국은 해상 봉쇄로 꽉 목을 조이면서 당장 행동에 나서라고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란은 어떨까요? 양보요? 어림없죠. 명확한 대답은 쏙 피하면서 아주 끈질기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강경한 압박과 이란의 질긴 방어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양쪽 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깊은 늪에 푹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럼 세 번째, 도대체 왜 한치의 양보도 없는 건지 타협 불가, 미국의 레드라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팽팽한 건지 바로 이 발언에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전 세계가 인질로 잡히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 그냥 해보는 수사가 아닙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분쟁을 계속 끌고 가는 절대적인 정당성이자 타협이란 있을 수 없는 최후의 마지노선, 즉 레드라인을 확실하게 그어버린 거죠. 정리해보면요. 이 지독한 교착 상태의 근본 원인은 딱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이란은 무조건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미국의 굽히지 않는 레드라인. 둘째, 이리저리 확답을 피하는 이란의 끈질긴 모호성. 그리고 셋째, 이 과정에서 터져나오는 동맹국들과의 마찰입니다. 당장 독일 총리만 해도 미국의 이런 대이란 접근법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며 날을 세우면서 삐걱거리는 국제적 파열음까지 내고 있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독일하고는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영국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영국도 사실 전쟁 지원에는 난색을 표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국빈 환영식에 가서 미국인들에게 영국만큼 가까운 친구는 없다며 역사적인 유대감을 아주 극도로 강조했습니다. 동맹들 사이에서 의견이 쫙 갈리는 와중에도 나 홀로 고립되는 건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아주 복합적인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시선을 국제 무대에서 미국 내부로 한번 싹 돌려보죠. 34% 지지율과 경제적 압박입니다. 여러분, 34%, 이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국정 지지율인데요. 놀랍게도 재집권 이후 툭 떨어진 최저 수준입니다. 밖에서는 일어나고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집안에서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지지한다는 34%에 비해 반대한다는 부정평가가 무려 66%로 압도적입니다. 이란 문제의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이 질질 끌리면서 이게 지금 행정부한테 얼마나 거대한 정치적 짐덩어리가 되어버렸는지를 여실히 증명해주는 수치입니다. 그럼 미국 국민들은 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을까요? 이유는 아주 심플하고 뼈아픕니다. 저 멀리 중동에서 벌어지는 외교 문제가 당장 미국 시민들의 지갑을 탈탈 털고 있거든요. 갈등이 길어지니까 국제 유가가 널뛰기를 하고 주유소 기름값은 물론이고 당장 마트에서 사는 식료품 가격까지 싹 다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외교가 막히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이 쪼들리는 상황. 지지율 폭락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공격 재개일까요? 아니면 위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시간은 멈춰있지 않고 안팎의 압박은 턱 밑까지 차오른 지금. 미국 앞에는 정말 아슬아슬한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한쪽은 어떻게든 교착을 깨고 평화롭게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는 출구 전략입니다. 하지만 반대쪽 길은 꽤나 섬뜩하죠. 내부의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불만을 무한정 견딜 수 없는 미국이 결국 상황 타개를 위해 군사적 공격 재개라는 강수를 둘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이 계속 지금처럼 침묵하고 뭉갠다면 이 위험한 시나리오는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지독한 교착 상태가 끝내 깨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겉도는 모호한 말들과 절대 굽히지 않는 레드라인, 그리고 치솟는 물과의 바닥을 치는 지지율까지 이 모든 압박이 정말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평화로운 타협의 귤로 갈지 아니면 아예 판을 엎어버리는 새로운 충돌이 시작될지 이 숨막히는 줄다리기의 끝에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모두 아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